중국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합니다. 도입을 이미 시도를 했죠. 시범 사업을 해서 저장성하고 뭐 두 군데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한다고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스마트폰 안에 저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냐?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이라기보다는 뭐 성립 방식은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국가가 발행,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 말 그대로 화폐예요. 그냥 저기 안에 있을 뿐이지 저기 안에 1,000원이 들어있으면 1,000원이에요. 비트코인은 내가 1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어제는 36인데 오늘은 39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환율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자산이고 저 안에 있는 건 그냥 1,000원입니다. 물론 1,000원도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화폐 가치라는 것도 움직이긴 하지만 그냥 1,000원이 국가가 보증하는 말 그대로 현금이 고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박혔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먼저 하니까 유럽도 일본도 지금 속속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한은도 합니다. 한은도 이미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가 디지털 화폐 연구 또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 나라는 조금 불만이에요. 누가 불만일까? 저렇게 세계가 디지털 화폐 진짜 화폐를 핸드폰에 넣겠다고 하니까 한 나라는 야 그거 조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당연히 미국입니다. 야 왜냐하면 지금 좋잖아. 야 지금 달러 킹왕짱이거든. 지금 따뜻한데 자꾸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귀찮게 실이. 그냥 조금 더 있자. 달러 패권이 혹시라도 디지털로 갔다가 다자간 패권이 된다든지 다자가대로 나뉜다든지 여러분 곤란하니까 지금 뭐 일단 천천히 생각하겠다. 발행은 아직 안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근데 이거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은행 계좌에 돈이 있잖아요.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이게 디지털 화폐랑 뭐가 달라? 근데 은행 계좌에 있는 내 돈 저거 찍혀 있잖아. 뭐 12만 원, 120만 원. 디지털 화폐잖아. 근데 뭐가 다르길래 만든다 그러지? 그냥 이거 디지털 화폐인데 이거 쓰면 되지. 이게 뭐가 다르길래 만드냐? 다르죠. 다른 게 많은데 다 설명하면은 첫 번째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시간도 없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죠.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현금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은행 계좌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뭔가를 뭐 하여튼 뭐 어떤 시스템일지 뭐 수많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통하고 저걸 통하곤 들어갔다가 나오고 일로 들어갔다 나오고 뭘 통하건 뭐 어디로 해외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 일로 갔다가 저쪽 은행 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자체가. 근데 디지털 화폐가 되면 현금이죠. 지갑이라고 표현해. 우리 월렛이라고 그러죠. 지갑. 코인 많이 하는 분들 지갑이라고 하죠. 여기 안에 내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냥 46,000원 여기 있는 거예요. 은행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죠. 물론 그건 있어요. 여기 있는 원장을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완전히 비트코인처럼 중앙은행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록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넣을 건지. 근데 아마 정부가 지급 보증한 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지금 느낌 같아서는 요 중앙은행의 어떤 서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높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처럼 은행 계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죠. 체인이 여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지금처럼 은행 계좌가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랑 비슷한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카톡 송금하기. 그냥 보내죠. 사실은 카톡 뒤에 은행 계좌가 있죠. 사실은 있는데 이거 그냥 보내잖아. 저기 저 아이디 보고 보내잖아.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죠. 겉보기에만 있는데 국가가 감시하면 누가 쓰냐고. 저거는 국가 보증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탈세 같은 거 못하죠. 비트코인도 사실은 누가 거래했는지는 다 적혀있죠. 그게 누구냐가 익명성이 있어서 그렇지 카톡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이죠. 겉보기에는. 보내면 그냥 띡 가는 것 같아요. 7,200원 보내면 그걸로 가고. 그럼 저런 걸 왜 해요? 첫 번째, 은행 계좌가 거쳐가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게다가 계좌가 없는 사람도 글로벌하게 많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특히 뭐 전 세계 사람 중에 신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훨씬 적대. 그런가? 저는 은행 계좌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웬만큼 가난한 나라들도 스마트폰은 다 있어요. 대단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은행 이용률이 22%인데 스마트폰 가입 개수는 인구수보다 많아. 캄보디아도 스마트폰이 인구보다 많습니다. 대단하죠. 페이스북 가입자가 은행 가입자보다 훨씬 많아요. 뭐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은행 계좌가 없어도 현금에서 현금이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간편송금 이런 걸로 비슷한 효과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계좌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암호화폐 현재 있는 뭐 비트코인하고 뭐가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가장 다른 건 첫 번째 당연히 암호화폐는 가격이 움직이죠. 가격이. 이게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정해지죠. 3,600만 원인 줄 알고 돈을 넣었는데 갑자기 3,900이 돼 있죠. 나는 분명히 뭐 3,900에 샀는데 눈 뜨니까 300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900에 샀는데 3억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자산에 가깝고 공급과 수요로 움직이지만 이런 법정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입니다. 1,000원이면 1,000원이에요. 액면 가격은 1,000원이죠. 물론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래 절차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가운데서 이 체인을 넣을지 아니면 서로 정말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뭐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은행을 약간 이렇게 넣는 방식도 있다 그래요. 간접으로 지금 A은행, B은행, 물론 계좌처럼은 안 넣고 관리자로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런 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만약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법정 디지털 화폐가 정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뭐 현금 가듯이 간다. 그러면은 기존 송금 서비스와 경합이 불가피하겠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쓰나미와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있는 결제 지급 서비스는 물론 이 법정 디지털 화폐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100%를 차지한다? 아, 이건 뭐 변화 그 자체겠죠. 여기는 집안이 들리고 산이 뒤집히고 이 해일이 몰려오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혼돈의 카오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존 송금 서비스와 경합을 할 거 아니에요. 기존의 간편 서비스가 이거 뭐 현금일로 간다는데, 물론 다른 걸 업혀서 더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겠지만, 게다가 저거 송금 서비스하고도 경합하고 결제 서비스하고 당연히 경합하겠죠. 현금으로, 디지털 현금으로 그냥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신용 때문에 쓸 수는 있지. 마통을 뚫기 위해서 신용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나는 없지만은 내 제 월급 받을 날의 걸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뭐 그런 기능은 있겠지만, 결제 서비스하고도 직불형 카드 뭐 이런 거하고도 당연히 겹칠 때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현재는 은행 중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행 계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데, 계좌가 지금 같은 영향을 못한다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애매하죠. 은행 계좌 자체가 이자를 받기 위한 일종의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은행 계좌 있다 그러고 거기 왜 넣었어? 그럼 아야 현금 갖고 있으면 어떡해, 은행 계좌면 1% 주잖아. 이래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A 펀드, B 펀드, C 펀드 옆에 D 계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파괴적 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게 처음 시작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2019년 6월에 리브라라고 전 세계 통화가 되겠다, 전 세계 도토리가 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가 뭔데 전 세계 화폐를 만들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만들지 않은, 정부가 지급 보증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 규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래서 리브라가 두들겨 맞아요. 페이스북이 저거를 절대 못 낼 것처럼 두들겨 맞으니까 요즘에 페이스북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이제 결제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전략을 바꿨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름도 바꿨어요. DM이라고. 리브라는 옛날 이름입니다. 이제는 DM이라고 이름 바꾸고 2020년 12월이죠. 새 출발을 하겠다.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형들 그거 말고 딴 거 할게라고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저 리브라가 나오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들고 일어나고 미국도 발끈하고 청문회 같은 걸 하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중국이 이거 봐라. 저게 나오니까 세계가 뜨끔하네.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달러 패권을 극복할 길은 여기 있는가? 저게 리브라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 서구가 뒤집어졌더라. 두들겨 패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 즉슨 이게 뭔가 약점이다. 너희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았어. 아킬레스건. 이거라는 거죠. 주요국 정부가 일제히 반발하니까, 왜냐하면 반발의 이유를 보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지배권 상실, 달러 패권이 흔들릴 위험, 뭐 이런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이 흔들려? 쟤네들 중앙은행의 통화 지배권이 상실이야? 아, 우리는 뭐 화끈하니까 이런 거는. 야, 바로 디지털 유한화 계획을 요거를 뭐 리브라 이후에 바로 추진해서 지금 중국이 벌써 시범하니까 세계 각국은 야 잠깐만 가만히 보다간 밀릴 것 같으니까 모두가 다 글로벌 도토리 전쟁, 이게 달러와의 전쟁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글로벌 도토리 전쟁,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이 전부 시작되는 거고, 게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면은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제 느낌에 이거죠. 이거 하나로 사실은 모든 걸 해결하는 사회로 아직도 전환이 되고 있죠.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디지털화로 계속 이 안에 뭐를 넣어요. 지금 화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신분증도 일로 들어갔죠. 요즘에 자격증도 일로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모든 거를 이 안으로 넣는 그 디지털화가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계좌, 휴대전화번호, 전자서명. 이제는 휴대전화번호가 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나인 거죠. 이거 자체가 나야. 이거 자체가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임을 이걸로 증명하고 이게 나고, 이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는 당연히 그러면 인증하는 거 필요하니까 나를 사용해라.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우리가 요거 찍으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QR코드 안 찍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 이거 찍으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모바일 중심의 변화가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지금 통화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고, 사실은 멀었죠. 지급결제 이런 것도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루고 있는 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이버에서 사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사내 인터뷰일까? 네이버 다니는 직원들 분이 질문해 오신 거를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뭐 그런 거였는데,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카카오에서 뭐가 부족해 보이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부족해 보여요?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맞다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는 모바일에 목숨을 건 회사예요. 여기는 모바일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돼. 컴퓨터에서 물론 톡을 쓰긴 하지만 모바일에 목숨, 모든 걸 모바일로 넣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반이에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모바일 기반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대한 야수성, 모바일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다급성, 모바일로 모든 걸 넣어서 내가 생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냐, 죽기 아니면 살기, 미치지 않으면 까무라치기라는 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많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개인들도 정말 많이 질문해 주죠. 어디가 투자하기 좋아 보여? 야, 이거보다 어려운 질문이 어딨어? 야, 이걸 알면 내가 떼부자지. 이걸 알면 떼부자인데 이거 질문이 나오더라고. 야씨, 그걸 알면 내가 벌었지. 그래서 이렇게 대충 놓고 보니까 네이버는 광고, 포털, 이커머스, 금융, 웹툰, 뭐 라인, 아까도 얘기했죠. 웹툰, 라인 이런 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금융 포함해서 있는 거고, 위에는 지금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카카오는 광고, 뭐 금융, 웹툰, 뮤직, 이커머스, 뭐 선물하기, 요즘에 모빌리티 뭐 쭉 웬만한 거 다 붙였잖아요. 적기도 힘들어 여기는. 쫙 붙인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진짜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뻘소리를 했어요. 이거와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여러분은 어디가 투자하기 좋아 보이세요? 저는 뻘소리를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모바일 퍼스트잖아요.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목표가 2배다. 길게 봐서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될지 목표가 2배다. 그러면은 야, 카카오가 가능성 높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목표가 5배다. 목표가 10배다. 야, 그러면은 카카오의 약점은 웹툰을 빼면은 국내적이라는 거잖아요. 네이버는 라인, 일본에서 카카오톡이 될 수 있을까? 일본에서 웹툰이 뭐 북미에 갔는데 저게 대박 날 수 있을까? 5배다 10배면은 뭐 이쪽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피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피해야 돼요. 그런 질문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피해 가야 됩니다. 힘들었어요. 저 질문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피해 가더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갔던 기억이 나는데 잘 피했죠. 그 정도면 굉장히 무난하게 잘 피한 것 같아요.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안에 나 있다를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런 거 네이버도 있지만 신분증 잘 뜬다면 뭐 카카오톡 지갑 나오고, 지금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증권사 대표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 4,500만 카톡 이용자를 고스란히 카카오페이 증권 아이디로 만들겠다, 고객으로 만들겠다, 뭐 그건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모든 그 CEO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앞에 이런 게 들어가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항상 이런 게 들어갑니다. 카카오는. 그거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뭐든지 넣어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그게 앞이 뭐냐가 여기가 뭐냐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 주어와 수어는 항상 같아. 목적어가 바뀌어요. 카카오는 여기다가 뭐를 넣냐지, 이걸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 증권도 마찬가지야. 증권업계 패러다임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겠다. 게다가 카카오페이 증권은 트레이딩 서비스, MTS, 거래하는 서비스를 안 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HTS 지금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는 거. 이 MTS 모바일로 거래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카카오적 사고방식을 하면 불편하지 않니? 여기서 거래하는 거, 뭐 주문 나오고 아래 주문 나오고. 이게 왜 불편해요? 생각해봐. 그거는 PC 기반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모바일 화면으로 옮겨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편할 거야.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제서야 불편한 건 알긴 하겠지만, PC 기반을 옮긴 것 뿐이야. 우리는 생각 자체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PC 기반을 옮기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완전히 뉴한 형식으로 모바일 맞춤형으로 내겠다. 이거는 올드한 PC 기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증권이 됐건 뭐 모빌리티가 됐건 뭐 웹툰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모바일로 가서 불편한 걸 없애면 내가 이긴다. 왜냐? 지금은 일로 모든 걸 넣는 시기니까. 저런 생각을 하니까 저 MTS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지금 아마 거의 모든 증권사 MTS,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가 아마 개편될 겁니다.
지금 줄줄이 증권사 들어가 보면은 모바일 MTS, ATS 개편 계획들이 줄줄이 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쟤네들이 저런 소리를 하면서 저걸 만들겠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시중은행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별로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보면 뭐 대출해주고 뭐 상품 제한해주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떠나서 아까 주어는 똑같아. 모바일 중심의 가운데가 다른 거죠. 뭐를 만족도를 줄 것인가. 진짜 별거 아닌 차일지라도 모바일 중심의 뭐로 만족도기 때문에 은행을 어떻게 하면 모바일 중심으로 만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카뱅 퍼스트라고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게 간편 인증, 카카오 계열사 협업. 사실은 다 뭐 다른 데라고 없는 건 아닌데 모바일로 굉장히 편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고, 카카오는 뭐 그런 거 말고도 많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하고, 훌륭한 개미는 뚠뚠 뭐 이런 아주 훌륭한 뭐 걸 만들어서 뭐 한다고도 하고, 저기다가 온갖 걸 넣죠. 뭐 다 보여드릴 필요 없지만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넣고요. 게다가 이제는 이건 재밌는 뉴스인데, 그냥 재밌는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관원상제에 안 가죠. 그래서 부의금 80%를 카톡으로 했다. 이게 물론 전체 조사는 아니고 몇몇 조사하고 나온 것 같은데, 부의금을 카톡으로 내는 시대. 축하해 하고 보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카톡이지만 만약에 정말 디지털 현금이 되면 디지털 현금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갑으로 바로 쏴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스마트폰에다가 나를 넣는,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마 행보를 하고 어울리는 행보를 해야, 야수성 넘치게 해야 뭐 좀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애널리스트 형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카카오 광고 좋다, 카카오 비즈 여기다가 많이 붙여서 일평균 뭐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아까 전에 그런 어떤 모바일 퍼스트로 가는, 모바일로 가는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런 장밋빛 이론을 본 다음에 다시 가서 주가를 보면 퍼가 70배. 괜찮습니다. 100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저런 거 봐도 100이 안 되네. 뭐 1000도 있던데. 70이면 뭐 괜찮아요. 뭐 영업이익 2배 늘면 36배로 주는 거니까, 이익을 2배 늘리면은 뭐 36배니까 간단하네. 뭐 70배 그래도 뭐 옛날에는 70배를 미친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이 자식 같이 투자해 이 자식아 그랬는데, 요즘엔 저런 걸 보더라도 뭐 100도 안 되네. 가치는 다른 데 있다. 꿈을 평가해라. 뭐 아니면은 이거 봐. 무형 가치는 평가하지 못한 거예요, 얘네가. 이 플랫폼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과거스러운 저같이 올드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